야구 뒷담화 비하인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하인드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이번 주는요, 저희가 SNS에 미리 예고했던 대로 타이거즈 특집으로 꾸며볼 예정인데요. 호랑이 기운이 불끈 솟아나게 해줄 특급 패널들 저희가 모셨습니다. 박정건 해설위원, 박채연 PD, 정세영 기자,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요, 수식어가 굉장히 많아요. 전 기아 단장이시죠. 협성대 특임 교수이시자 현재 또 KBO 전력강화 위원장 맡고 계신 조기현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5회차에 SSG에서 이제 류성규 전 단장님이 나오셨었는데요. 진짜 재미있는 일화들 또 특급 비하인드들 많이 가지고 오셔서 아주 그때 핫했던 회차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요, 타이거즈 레전드 선수자 코치이자 단장까지 역임을 하신 이 조계현 위원장님 모시고 타이거즈라는 팀을 탈탈 털어볼까 합니다. 저희 같이 도와주세요. 저희 비하인드가 생긴 지 이제 딱 2달 된 따끈따끈한 프로그램이거든요. 혹시 위원장님 보신 적 있으신지? 네, 자주 보고 있습니다. 매주 보고 있고요. 저도 몰랐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 나와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세영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야구계 대표 마당발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이랑도 또 친분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선수 코치 시절에는 이 담당 구단이 겹치지 않아서 이렇게 마주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제가 4인 야구를 했을 때 그때 4인 야구 리그 이름이 팔색조 리그, 조계현의 팔색조 리그였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타율 2위를 했는데, 예, 그때 우등생. 우리 박재환 PD님도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과거 타이거즈 팬이었다. 왜 과거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찾으면 나오나요, 그게? 제가 들었어요. 이게 왜 과거형이냐면 저는 이제 PD로서 중립을 지키면서 이제 중계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뭐 요즘엔 빨리 끝내주는 팀을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타이거즈 모기업을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기업이 바뀌고 나서 감정적인 이입이 좀 안 돼서 이제 떠나서 지금 중립적인 입장이 됐는데, 조계현 위원장님께서 그때 당시 혜태 왕조의 핵심 멤버셨고, 그래서 거의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함께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영광입니다. 성공한 덕후시네요. 아, 그러면. 그렇죠. 어린이 회원, 혜태 타이거즈 어린이 회원. 아, 그런가요, 제가? 나오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안 했는데. 아, 그건 아니었네. 네, 그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출연하신다고 해서 준비한 SNS 댓글 이벤트에 진짜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몇 가지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네. 김기태 감독님과 스트레칭하는 사진이 유명한데 도대체 이건 어디를 푸는 동작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제 사진 한번 먼저 같이 볼까요? 아니 근데 저 귀여운 사진은 위원장님 어떻게 찍게 된 건가요? 당시 그 선수단은 경기를 하다 보면 분위기가 좀 밑으로 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로 좀 선수들한테 즐거움을 좀 줄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김기태 당시 감독하고 둘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장면입니다. 그래서 선수형 퍼포먼스였죠. 네, 그래도 스트레칭이니까 어떤 부위에 도움이 좀 될 텐데 저 자세는 어떤 신체 부위에 도움이 될까요? 저게 이제 코치 감독은 서 있는 장면이 많아서 사실 몸이 많이 굳습니다. 그래서 관절을 좀 풀어주는 스트레칭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요가의 한 장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근데 이제 또 선수 출신이시잖아요, 박정건 의원님. 아, 그렇죠. 저런 스트레칭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일단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하체의 모든 관절을 다 풀어주는 지금 스트레칭이거든요. 네, 선수 때 저 스트레칭을 좀 많이 했으면 선수 생활을 좀 더 길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팬들께서도 많이 여쭤보신 건데, 혹시 감스트라고 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나요? 제가 들어봐도 정말 놀랄 정도로 많이 그리고요, 저희가 아까 팔색조 얘기가 잠깐 또 나왔었는데 팔색조라는 별명을 이어갈 후계자가 있다라고 본다면 어떤 선수를 꼽을 수 있을지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후계자까지는 아니고요. 이미 팔색조를 넘어선 투수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전 기아 투수였던 윤성민 선수. 그 선수는 변화구 구정도 저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고, 그런데 구사 능력이 저보다는 한 수 위였던 것 같아요. 컨트롤까지 뒷받침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네. 아까 모기업 얘기를 잠깐 해서 여쭤보는 건데, 팬들 사이에서 약간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소문 같은 게 있습니다. 모기업이 형편이 어려워서 연봉 대신에 과자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거 많이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예. 비슷하기는 한데요. 그때 이제 혜태 종합선물 과자 세트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연봉 대신 받은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저희 3년 차까지는 25% 상한선이 묶여 있었던 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규정이 그래서 좀 서운한 선수들에게 연봉 계약 후에 집으로 이제 배달되는 종합 선물 과자 세트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좋아했겠네요. 저희들이 좋아했습니다. 인간적이었죠, 상당히. 예. 네, 이렇게 타이거즈의 전설과 함께하는 비하인드 타이거즈 특집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비하인드 이슈에서 먼저 만나보시죠. 조계현이 본 2024 타이거즈 잘 뽑았다 조계현의 퀴즈 역대 타이거즈 베스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단장 시절 비하인드 첫 번째 주제는요 조계현이 본 2024 타이거즈입니다. 네, 올 시즌 기아가 선두를 지키면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팀의 선배이기도 하시고 전 단장이시기도 하잖아요. 진짜 보고 있으면 흐뭇하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요새 기아 야구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투수, 야수 각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에서 역할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재밌게 유쾌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허설 대본 리딩을 잠깐 했을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나 있을 때나 잘하지 약간 근데 지금 너무 흐뭇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전 단장님이시니까 단장님의 시각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점들이 요즘 잘 되고 있어서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선수 연령층이 어려졌다는 거예요. 낮아졌다는 거예요. 어린 선수들이 자기 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미래까지 준비가 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현재 이의리 선수가 좀 빠져 있기는 한데 선발 로테이션이 굉장히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장현식, 전상현, 마무리 정혜영 선수의 성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박자도 잘 맞고 순조롭게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강팀으로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아가 뭐 상승세 중심에 이범호 감독의 리더십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감독으로서 이렇게 잘하실 줄 알았어요? 물론 올해 첫 해이긴 하지만 성형 자체가 워낙 부드러운 성격이고 옆에서 하는 얘기를 잘 듣습니다. 제가 겪어본 이범호 감독은 그래서 제가 팀에 있을 때도 코치로서의 경험 없는 사람을 2군 감독으로도 자리도 앉혀봤고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미래가 보이는 부분도 감독하고 선수하고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데이터자께서 여기 나와주셨잖아요.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 타이거즈의 지난 우승했던 시즌들이랑 올 시즌 비교했을 때 전력 어떤가요? 더 괜찮은가요?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의 그 혜태 왕조 시절과 비교하면 저는 당연히 그때 당시가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데이터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당시는 이제 아우라가 달랐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는 그 일단은 검은 바지랑 빨간 유니폼, 그 건발, 공포의 건발을 입고 일단 1번 타자 이종범이 나와서 안타를 치고 도루 2개를 하면 절대로 질 것 같지가 않은 그 아우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응집력이 저는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물론 추억 보정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린 시절 워낙 타이거즈 팬이었으니까. 하지만 비교를 하자면 그때 당시의 아우라가 훨씬 더 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은 2017년 기아와 지금의 기아를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네. 좀 어떠세요? 그때는 또 코치로 하셨을 때 뭐 투타 전력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하지만 당시는 연패와 연승이 좀 분명히 나눠졌었어요. 근데 올해는 아직 연패를 그렇게 뭐 3연패, 4연패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승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 우승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은 팬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물론 지금 제가 현장에는 없지만 가끔 기아 경기를 화면으로 보고 현장 나가서 보면 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시즌 초에 좋았다가 지금 조금 주춤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팀 구성 전력으로 봤을 때 우승에 충분히 도전할 만한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근엄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타이거즈 전설의 예언대로요. 과연 올해 기아 타이거즈가 V12를 달성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뽑았다 조계현 퀴즈입니다. 이제 위원장님께서 2018년부터 21년까지 단장 시절에 그때 뽑았던 신인들이 올해 아주 제대로 진짜 포텐을 팡팡 터뜨리고 있어요. 이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좀 흐뭇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죠. 흐뭇하죠. 저 선수들이 본래 기량들이 굉장히 월등한 선수들이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빨리 터질 수도 있었는데 지금 터지는 거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플레이 자체들이 힘이 있고 내용이 있어서 보기 좋습니다. 응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박정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단장 시절의 픽 어떻게 평가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아 타이거즈의 현재이자 미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혜영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박민 선수와 홍정표 선수도 같이 입단을 했었고요. 사실 이유리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살짝 빠져 있긴 하지만 네. 김도영 선수와 또 지금 불펜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는 최지민 선수까지 이 선수들이 만약에 엔트리 없다 그러면 아마 이범호 감독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터질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선수들이 현재이자 미래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타이거즈의 현재이자 미래를 뽑아내신 선수들이 잘해주는 거죠. 근데 저희가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다 잘 됐지만 특히 정혜영 선수 뽑을 당시에는 좀 팬들도 좀 반발이 좀 있었고 특히 정혜영 선수 구속이 안 나와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좀 기억을 하신다면 어떻게 뽑으셨는지.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정혜영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청소년 대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145kg 이상을 던졌던 투수고 이제 고3 때 갑자기 스피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스카우터들을 통해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청소년 대표를 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지배를 좀 했었던 것 같고요. 박시현 선수가 센터로 있었는데 두 선수 놓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기아에 와서 3년 안에 외야의 주전으로 찾는 경우하고 정혜영 선수가 들어와서 3년 안에 1군에 합류하는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정혜영 선수가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스피드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일 중요한 22년도에 이제 문동주, 김도영 이 지명 정말 머리 아프셨을 건데 만약 저는 저번에 출연을 했을 때 누구 뽑을 거냐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김도영 했지만 만약에 실제로 저보고 뽑으라고 그랬으면 저 진짜 못 뽑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잠 못 주무셨죠, 위원장님? 네, 이때. 맞습니다. 너무 그 기량을 다 갖춰진 선수들이어가지고 사실 스카우트들하고 얘기가 야 1년만 좀 차이 나가지고 선수가 생겼으면 두 선수 우리가 다 킵할 수 있는데 라는 농담 얘기까지 하고 있었는데 고민 엄청 했죠. 그래서 이제 김대영 선수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화금사제가 하는 걸 제가 화면으로 보면서 플레이가 눈에 확 띄는 선수네. 그러다가 이제 김대영 선수가 3학년 되면서 문동주 선수가 주말 리그부터 갑자기 성장을 하는 거예요. 150kg에서 156, 160 너무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한 가지가 더 생긴 거죠. 당시 그때 소문이 아마 위원장님이 이을이 문동주 차세대 이 원투펀치를 구성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도 있었었거든요, 사실. 저는 당시에 기아 타이거즈가 마무리가 부재였습니다. 지금은 정혜영 선수가 성장을 해줬기 때문에 마무리가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문동주 선수를 만약에 선택을 했으면 마무리 투수로 키울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당시 기아 팀 구성상 스카우트 팀하고 한번 장례를 봤을 때 우리 팀에 필요한 건 김도영 선수다 하고 드래프트 전날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진짜 이렇게 드래프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재밌는데요. 그러면 김도영 선수 이제 데리고 올 때 유격수 제목으로 이제 생각하고 데리고 오신 건지 이것도 조금 궁금해요. 네, 당연하죠. 김도영 선수가 유격수를 그때 활약을 하고 있었고 고등학교에서 박찬호 선수도 지금처럼 올라온 선수가 아니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두 선수를 경쟁을 시키면 오히려 반사 효과도 좀 일어날 거다라는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김도영 선수는 유격수를 보고 데려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김도영 선수가 다시 유격수를 봐야 된다고 생각도 하시는지. 그건 기아 타이거즈 팀에서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쪽에다가 맡기겠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 정도면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지금 언급되지 않은 선수들 중에서 가장 좀 아쉬움이 남는 선택 이런 것도 있으신지요? 아쉬움이 남는 선택보다는요.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좀 아쉽게 아직 제자리에 있다라는 선수는 있습니다. 당시 광주 1구 유격수를 봤던 윤도현 선수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김도영 선수하고 투 라이벌 관계로 계속 성장을 했던 선수예요. 그래서 공격력은 김도영 선수 못지않은 장타력도 있고 빠른 발도 가지고 있는데 아쉽게 부상 때문에 지금 1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윤도현 선수를 제가 호주 캠프 가서 목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 이범호 감독이 선임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타격 코치로 있었을 때 대화를 좀 나눴는데 저 친구 한번 봐봐라. 그래가지고 저도 타격 코치를 했으니까 봤는데 너무 멋있게 치는 거예요. 일단 매력적이고 이제 부상 복귀해서 1군에서 예를 들어 김도영 선수와 좀 시너지를 내면 그 폭발력이 어마어마해질 것이다라는 생각 그때 호주에서 잠깐 하긴 했었어요. 네. 좋은 선수입니다. 네. 포지션도 멀티 포지션도 할 수 있고 제가 보는 선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지켜봤듯이 위원장님이 뽑았던 그 선수들이 올 시즌 정말 기량이 만개했는데요. 혹시 이 선수들 중에서 이제 위원장님께 따로 연락드려서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 표현하는 선수들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글쎄 뭐 선수들이 시즌 치르다 보면 또 떠난 사람인데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선수들 잘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그냥 텔레비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지만 오늘 위원장님이요 비하인드 출연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메시지를 남긴 선수가 있거든요. 정말요? 예상가는 선수 혹시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러면 한번 저희 영상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 지명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기록도 남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제 프로에서 시작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만들어 주신 전 단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이제 단장님의 눈이 틀리지 않으셨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 10년 후, 15년 후 정혜영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영 선수 이렇게 큰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원래 그 자질이 충분히 갖춰지고 있던 선수예요. 그래서 선수가 저런 표현을 해주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성장해야죠.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의 마무리로서 큰 기록들을 남기는 그런 큰 선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동받으셨죠? 네,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면 정혜영 선수한테 위원장님도 한 말씀 남겨주세요. 정혜영 선수가 가지고 있는 내재된 기량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만족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크게 보고 더 많은 기록, 더 많은 성적 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정혜영 화이팅! 네, 그러면 저희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역대 타이거즈 베스트입니다. 타이거즈가요, KBO 리그에서 최다 우승팀인 만큼 정말 많은 레전드 선수들이 거쳐간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다 짚어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역대 선수들 가지고 라인업을 짜봤습니다. 먼저 조기현 위원장님 라인업부터 만나보시죠. 1번 좌익수 김일권, 2번 이루수 홍현우, 3번 우익수 김종모, 4번 지명타자 김봉현, 5번 3루수 한대화, 6번 중견수 이순철, 7번 1루수 김성한, 8번 포수 장채근, 9번 유격수 이종범, 선발은 윤성민 선수, 중간 임창용, 그리고 마무리 선동열 선수입니다. 와, 이종범 선수가요, 9번 타자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이렇게 될 일인가요, 진짜? 저도 1번하고 9번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했습니다. 사실은 9번으로 밀린 건요. 나이로 밀렸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그렇다면. 그러면 타이거즈 팬이었던 우리 박차현 PD님, 이 라인업 보고 지금 어떤 생각하시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향수가 떠오르는 라인업이다. 예, 그 시절에 그 아우라가 떠오르는 라인업인데 왜 위원장님 본인이 아니라 윤성민 선수를 선발로 집어넣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요. 윤성민 선수는 저보다 직구 스피드, 변화구의 각도 한 수 위입니다. 그래서 1선발을 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투수였죠. 그리고요, 저희가 또 지난번에 박정곤 위원님 출연하셨었을 때 현역 선수들로 또 라인업, 베스트 라인업을 짜봤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차기 국가대표 감독감이다. 이런 평가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이런 거 계속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설 열심히 이번에도 하려고요. 저 해설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미래 감독 후보께 한번 라인업 짜달라고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열심히 짜봤습니다.
1번 유격수 이종범, 2번 중견수 이순철, 3번 1루수 김성한, 4번 지명타자 김봉현, 5번 3루수 한대화, 6번 2루수 홍현우, 7번 우익수 김종모, 8번 포수 장채근, 9번 좌익수 김일권, 선발은 조계현 선수, 그리고 중간 이대진, 마무리 선동열 투수입니다. 이거 보니까요. 좀 전에 봤던 라인업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선발에 이제 조기현 위원장님을 넣으셨어요. 혹시 오늘 출연하셔서 그거 의식하고 넣으신 건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솔직하시네요. 그런데 이 라인업이 아무리 봐도 베스트 해태 타이거즈 왕조 시절의 베스트 라인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선발 투수는 조계현 위원장님이 맞고요. 사실 선동열 전 감독님이 선발로 오시면 되는데 사실 뒷문이 헐거워져요. 네, 그래서 조계현 위원장님 7이닝, 이대진 감독님 1이닝, 마무리 선동열 감독님 요거까지 1이닝. 이미 끝났어요. 다 짜셨네요? 경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진짜 꼼꼼하신데 역시 차기 국가대표 감독을 노리는 야심이 이 라인업에서까지 지금 벌써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전략강화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국가대표 꾸리는 일에도 관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박정건 의원님 라인업 어떻게 보시나요? 차기 감독 가능할까요? 이 선수들이 활약할 때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박 의원이시거든요. 놀랐습니다. KBO 방향이 있으니까 그 방향대로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냉철한 박찬현 PD님이 이 시점에서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냉철한 답변을 원하십니까? 네. 야구적인 측면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방송적으로 봤을 때 노잼이에요. 노잼 라인업. 이미 저 위원장님 라인업이랑 큰 차이가 없잖아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노잼 라인업이라 그 해설자로서 좀 뭔가 지금 뛰고 있는 최용우 선수나 뭐 김도영 선수를 이렇게 좀 한두 명씩 집어넣어서 지금 팬들도 좋아하고 약간 그런 조금 그 해설자로서의 본분을 조금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국가대표 감독에 지금 심취해 계신 게 아닌가. 그렇죠. 이제 개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그리고요, 저희가 바로 지난주에도 영구 결번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었는데요. 타이거즈가 보니까 역대 멤버들이 이렇게 화려한데도 영구 결번이 선동열 선수, 이종범 선수 이렇게 둘밖에 없더라고요. 네. 이제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두 선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팀을 좀 옮긴 선수예요. 대신 이제 선동열, 이종범 선수는 실력도 월등했지만 중간에 일본 갔다 와서 다시 이종범 선수 같은 경우는 복귀를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40인 레전드에 이제 포함이 돼서 영광을 좀 누렸는데 그 정도까지는 된다 하더라도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영구 결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구 결번은 정말 잘한다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좀 까다로운 게 좋죠. 냉정해질 필요도 있고요. 예, 공감하는 게 위원장님 말씀에 영구 결번은 저는 항상 희소해야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 저도 냉철하시네. 냉철하죠. 영구 결변은 좀 더 냉정하고 까다롭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단호하시네요. 네, 그래서 레전드 분들은 많이 계시다. 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단장 시절의 못다한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신인 드래프트 얘기도 했지만 그 밖에도 뭐 FA 계약이나 트레이드도 단장 시절에 많이 이제 경험을 하셨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얘기는 먼저 회장님께 한번 들어볼게요. 조계현 단장님이 이제 부임하자마자 1호 계약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양현종 선수의 단년 계약이었는데요. 이때 4년 계약이 유력하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을 맺어서 그때 큰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23억 원의 단년 계약을 했는데 이게 그때 당시 투수 최고액이었고요. 여기에 김주찬 선수 옆에 잔류 그리고 정성훈 선수 영입한 것도 눈길을 끄는 포인트였습니다. 2020년에는 또 최용 선수
계약이 종료돼서 최용우 선수와 3년 47억 계약한 것도 FA 계약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레이드도 많이 단행하셨는데요. 2020년 8월에 장현식 선수, 김태진 선수를 NC에서 받아오면서 문경찬, 박정수 선수를 이렇게 트레이드, 2대2 트레이드를 한 게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핫 이슈의 트레이드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또 2020년 6월에는 유지혁 선수, 홍건희 선수가 트레이드가 됐었는데 이게 아마 기아하고 두산이 15년 만에 트레이드를 한 트레이드다. 제가 그때 기사도 썼는데 상당히 기억에 남는 트레이드로 꼽을 수 있습니다. 박정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때 이 트레이드들 지금 보면 어떻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트레이드라는 것이 원래 조금 어느 정도 좀 일정 기간이 지나야 나타나기 마련인데 지금 현재 기아 타이거즈에서 지금 이창진 선수, 장현식 선수, 이우성 선수 지금 이 세 명이 정말 거의 팀에 지금 1등 공신에 거의 버금가는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걸로만 봐도 이 트레이드는 뭐 성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유지혁 선수하고 홍건희 선수도 약간 그때 당시에는 얘기가 좀 있긴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도 유지혁 선수가 부상을 회복하고 나서 트레이드가 되기 전에 기아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해줬었죠. 유지혁 선수도. 그리고 지금 장현식 선수는 그 트레이드 되자마자 그 이듬해 홀드왕을 또 따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거의 기아 타이거즈의 거의 그런 압승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2019년에 이우성 선수, 이명기 선수 트레이드가 되고 난 다음에 기아가 이우성 선수에 꾸준히 기회를 정말 많이 줬습니다. 거포 자원을 키우려고 그런 기회가 작년부터 이제 올해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당시에 했던 트레이드들이 현재에도 고려를 했겠지만 좀 미래에도 좀 생각을 하면서 했던 트레이드라고도 저희가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단장의 입장이다 보니까 17년도에 우승하고 난 다음 해부터 우승이 무색할 정도로 팀이 이제 곤두박질을 쳤어요. 그래서 나이 먹은 선수들 때 은퇴도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팀을 구성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었고,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집어넣어서 선수들에게 뭔가 좀 밝고 활기차고 좀 이렇게 원 없이 하는 야구,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차에 트레이드 건이 상대팀한테 오면서 눈동자가 좀 살아있는 선수들, 근성 있게 하는 선수들 위주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트레이드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막 FA 계약이나 트레이드 얘기는 보통 이제 정세영 기자님께 그 비하인드를 많이 듣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트레이드 비하인드 같은 게 또 있으실지도 궁금해요. 네. 이우성 선수 경우에 오자마자 3경기 홈런 2개를 쳤습니다. 이우성 선수가. 이제 트레이드 윈윈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롯데 레일리 선수인가요? 이우성 타석 때 변화구를 툭 던졌는데 그게 종아리에 탁 맞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부상에서 회복됐어도 기량이 이제 못 올리면서 한 2, 3년이 흘러갔는데 이우성 선수는 저런 퍼포먼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선수입니다. 제가 알기로 단장님이 엄청 전화를 자주 받으시는 단장 시절에 전화를 자주 받는. 네, 트레이드에 그만큼 좀 적극적이신 단장님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팀이 좋아서 상위 랭크에 돼 있으면 트레이드를 조금 무겁게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팀이 지금 좋은 상태니까. 하지만 제 단장 재임 시절에는 팀 성적이 이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베스트를 구성을 할 때도 뭔가 좀 비어있는 모습도 났고 그래서 트레이드 제안이 들어오면 귀를 쏠깃하고 언제든지 대화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단장 출신 게스트분들이 출연을 해주시면 이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 오늘 이거는 박재현 PD님께 맡겨드릴게요.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계약 중에 좀 아쉬웠던 계약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시면 전 단장님 지금 계실 때 주저하지 말고 한번 여쭤보세요. 저희가 시원하게. 너무 좋은 얘기만 많이 해드려가지고 제가 민감하지만 팬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하나 드리면 안치홍 선수가 FA 계약이 안 된 거에 대해서 팬들이 상당히 많이 실망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김선빈 선수하고 안치홍 선수하고 두 선수가 동시에 나왔어요. 근데 이 두 선수는 공교롭게 기아에 입단을 해서 거의 프랜차이즈 선수급으로 성장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FA 시장이 그렇게 막
활기를 띠는 상황이 아니었고 굉장히 곤두박질을 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두 선수를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돈을 이렇게 타올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김선미 선수는 잡고 안치홍 선수는 다른 데를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예. 어쩔 수가 없었다. 답변이 됐나요? 좀 아쉬운데 제가 방송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해. 당시 김선빈 선수 같은 경우 수도권 모구단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김선빈 선수를 거의 잡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기아에서 이제 급박하게 움직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두 선수가 사실은 저희도 정보를 들어보면 다른 구단하고 얘기가 거의 구체적으로 끝났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저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죠. 나와 있는 건 한계가 있고 두 선수는 잡아야 되고 그랬던 상황인데 롯데로 간 안치홍 선수도 자기가 한 만큼의 좋은 대우를 받았고 또 김선미 선수들도 기아에서 또 원하는 만큼 또 받았고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선수들이 제 값을 받아서 그런 생각합니다. 네, 타이거즈 특집 비하인드에서 조기현 단장님과 정말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이어서 지난주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했던 소식들 모아봤습니다. 야구 제잘 야잘잘 지금 만나보시죠. 허벅지도 좀 많이 쓸렸습니다. 양의지 선수 표정 보세요. 지금 홈런 때보다 더 세레모니. 더 좋아하는데요. 안쪽에 들어 왔고 베이스코너 백스텝. 선수가 나한테 왜 이러냐고. 마이클 잭슨. 네. 흘러나 백스텝. 맞았습니다. 이 타구가 외야높게 탐장. 이게 잡히네요. 뭐야? 진짜 물어보잖아요. 분명히 최지훈 선수가 잡고 나서 점프를 했다가 내려왔는데 다시 잡았어요. 맞네요. 삼성 라이온즈에서 12년, NC에서 8년, 20년의 야구 선수 박성민으로서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선수 박성민이 아닌 코치 박성민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배워서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잡아당긴 타구 왼쪽에 안타입니다. 발빠른 신민재는 3루까지, 발빠른 김범석이 2루까지, 2루에서 아웃. 2루 판독 요청. 확신에 찬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안다고 김범석. 맞습니다. 유니폼에 살짝 닿았기 때문에 김범석 선수가 느낄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내가 초라해지잖아. 여전히 한화의 마운드 위엔 장지수 선수입니다. 끌어당긴 타구 3루수 잡아놓고 1루에 바운드 성공 떨어집니다. 1루 주자 스타트 끌어당긴 타구 오른쪽에 안타.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진 안타. 볼넷입니다. 장지수 선수의 투구수는 43개. 이제 투수 코치가 마운드 힘들어하니까 바꿔주고. 네, 장지수 선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본인이 어떻게든 이닝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투수 교체의 순간이었는데 미안해 유교현 선수에게 미안해라고. 심성이 너무 아름답네요. 예, 본인이 알았어요. 이 경기를 내가 마무리해줘야 된다. 장지수 선수가 힘겨운 마운드 운영했어요. 수비수도 또 장주 선수를 도와주지 못했고 힘들어합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많은 야구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박성민 선수의 은퇴식이 있었는데요. 또 이제 위원장님이 단장하실 때도 은퇴한 선수도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이벤트를 정말 잘 많이 준비하셔서 KBO의 최소종이다 이런 별명이 있다고도 인터넷에 막 올라와 있던데. 기아 타이거즈 구단 방침이요. 떠나는 선수 서운하게 하지 마라. 그런 지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팀에 있다가 은퇴를 하는 선수에게 좀 화려하게 될 수 있으면 그 화려함이라고 하는 거는 선수가 했던 그런 공들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팬 서비스도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프로야구를 크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우리 박정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같은 팀은 아니었어도 같이 이제 경기를 했던 선수잖아요. 이거 좀 각별하실 것 같은데 박성민 선수한테 좀 감동적이게 한 말씀 해주세요. 감동적으로요? 네. 아, 울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저하고 상무에서 같이 있었어요. 야구장에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코믹스러운 좀 개그 코드로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야구장 안에 있어서는 정말 누구보다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진지하고 지도자 지금 그 연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자로 와서도 또 해줄 게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정말 응원하고 그동안 선수 생활하면서 고생 많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충분히 감동적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저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제가 알고 있는 박성민 선수는 제가 삼성 코치할 때 들어온 선수, 같이 했던 선수인데 2년 차이가 손목을 좀 다쳤습니다. 그때 완벽하게 부상해서 회복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박성민 선수가 승부욕이 좀 강해요. 야구 욕심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덜 완쾌된 상태에서 나와서 게임을 뛰다가 그게 고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손목에 부상을 안고 저런 활약을 할 수 있는 감각과 내재되어 있는 퍼포먼스면요. 만약에 저 선수가 부상이 없었다면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다음 화제로 넘어가 보면요. 지난주에 가장 뜨거웠던 화제는 장지수 선수 눈물의 교체였는데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벌투였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냐라는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현장에서는 이 불가피한 상황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코칭 스태프 역시 그런 상황을 강조를 했습니다. 3일 정도 이제 휴식이 있었고요. 적어도 현장에 뛰는 기자들은 벌투보다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나온 교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체 타이밍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조금 더 일찍 교체를 해서 내려오게 했다면 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었을까요? 7회에 올라와서 이제 무실점으로 1이닝을 맞고 이제 8회부터 이제 투구수가 늘어났는데 사실 그때 하나 이글스의 그때 당시에 그 수비 모습을 보면 43개까지 투구수가 늘어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조금 저는 좀 수비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싶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정세영 기자님 말씀대로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지수 선수를요, 프로색에 입문시켜주신 분이 여기도 이렇게 나와 계시거든요. 장지수 선수는요, 2019년 2차 2라운드로 기아 입단을 했습니다. 그때 드래프트 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기억이 납니다. 장지수 선수도 야수하다가 투수로 전환된 선수인데요. 작은 선수에도 불구하고 직구 스피드가 최고 150km를 넘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장래가 촉망된다 해서 저희가 스카우트를 했는데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장지수 선수가 던지고 들어가서 안타까워하는 모습, 억울해하는 모습 그게 프로야구 선수라는 거죠. 좀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 본인이 한 단계 성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마도 최원호 감독은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장지수 선수를 계속 마운드에 서게 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마운드에서 이겨내고 적응해 나가는 거는 선수의 몫입니다. 장지수 선수는 충분히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요. 다음부터는 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지수 선수는요, 바로 다음 날 2군으로 내려갔는데요. 이 선배 투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음 잘 추스르고 씩씩하게 마음 다잡아서 다시 마운드로 올라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요,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 B터뷰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요, 기아의 특급 마무리 정혜영 선수입니다. 안녕. 나는 기아 타이거즈 투수 정희영이라고 해. 반가워. 그
당시에는 진짜 실감이 안 났는데 다음 날 좀 이제 집에 가서 좀 많이 실감이 났던 것 같아. 아, 그거 일단 구단에서 나올 거고 또 SNS에 올린 거는 또 내가 뭐 소중한 사람이 만들어 준 거여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정말 뜻깊고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또 엄청난 로맨티스트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야? 로맨티스트?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렇지? 아까 소중한 분이 만들어주셨다고 네. 뭐 서로 피해가지 않게 잘 좋은 감정으로 잘 만나고 있고 또 이제 물론 일단 부모님도 많이 응원해 주시지만 누구보다도 많이 응원해 주는 게 느껴지고 해서 내가 야구를 잘할 수 있게 뭐 부모님 뭐 여자친구 해서 잘 많이 응원해 주는 것 같아. 아무래도 첫 세이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고 진짜 그 상황 다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 뭐 일단은 이제 선동열 감독님도 있으셔가지고 나는 아직 그냥 묵묵히 앞만 보고 좀 한 발 한 발씩 다가가려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개수는 그렇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뭐 일단 블론 세이브 최소화, 세이브 개수보다 안정감을 많이 찾아가야 될 것 같아. 지금은 전혀 없고 지금 이 자리 너무 힘들기도 한데 너무 재밌고 너무 지키고 싶은 자리인 것 같아서 은퇴할 때까지 이 자리 지키고 싶어. 성격 자체가 기록 같은 거 생각 안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양윤종 선배처럼 좀 약간 꾸준하게 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 선수들이 울보로 뽑았다는데. 뭐 솔직히 내가 인정 안 해도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말해주는데 솔직히 승부욕도 세고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유독 약해진 것 같아. 내가 좀 성격이 좀 많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좀 많이 생각보다 좀 여리여리한데 근데 시합할 때는 또 안 그렇다고 난 생각해서 뭐 울보는 끝까지 인정 안 하려고 하고 있어. 우리 지금 분위기도 좋고 많이 이길 수 있으니까 많이 야구장 와서 응원해주면 우리가 더 힘내서 이길게. 사랑해. 화제의 선수를 1대1로 비교해보는 비하인드 배틀, 이번 주 주인공 만나보시죠. 조계현 대 이강철, 이렇게 두 분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게스트를 이렇게 배틀의 주인공으로 저희가 모셔본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두 분 다 타이거즈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전설적인 투수들입니다. 일단 두 분은요, 타이거스 시절 그 손동열 전 감독과 함께 투수 3대장으로 불렸던 분들이고요. 먼저 조기현 위원장님은 통산 126승을 챙겼고요. 구석은 빠르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변화구가 강점이었고 강심장 투구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손동열 전 감독이 이제 마무리로 변신했을 때는 팀의 1선발 혜태 에이스 역할을 맡아서요. 1993년부터 96년까지는 완전 에이스 모드로 이렇게 리그를 지배하셨던 투수였습니다. 이강철 KT 감독은요. 일단 통산 승수가 이제 150승이 넘고요. 데뷔 시즌에 89년이었는데 이때부터 15승을 챙긴 화려하게 등장한 투수였고 꾸준함이 강점이고요. 10시즌 연속 10승 그리고 100K를 달성한 타이거즈의 꾸준함의 상징으로 불렸던 투수였습니다. 지금 정세영 기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와중에 위원장님이 여기 종이에다가 이강철 이렇게 쓰셨거든요. 보셨어요? 네, 제가 봤는데, 좀 우연히 봤는데 이제 그 시절에 투수 이강철은 어떤 선수였길래 이강철이라고 쓰신 건가요? 이강철 지금 현 KT 감독하고는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첫 인연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국가대표 이강철 감독이 합류가 돼서 룸메이트가 됐었어요. 2살 터울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프로에 들어오게 됐고 후배지만 같이 들어오게 됐고 잘 던졌어요. 어떻게 잘 던졌냐면 저 팀은 이강철 투수가 나가면 95% 이기는 팀들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빙그레하고 태평양 돌핀스가 언더 투수에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강철 감독은 그 두 팀에 괴물처럼 상대 팀이 느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기록에서도 나오다시피 이강철 감독은 저보다 승이 26승이 많습니다. 저보다 승이 월등히 많죠.
근데 방어율은 제가 좀 좋습니다. 아, 통산 방어율은 제가 좀 좋은데 언더핸드 투수가 저 오랜 시즌 동안 오랜 성적을 낼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이강철 감독이 유일합니다. 언더핸드 투수로서 그만큼 자기 관리도 철저한 선수였고 그래서 굉장히 저기서보다 승이 많은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강철 이렇게 적으신 건가요? 아니, 그러면 타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만약에 위원님 현역 시절이랑 겹쳤다면 어떤 선수를 만나는 게 더 힘들었을 것 같으세요? 야, 진짜 곤란합니다. 근데 이거 대답을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돼요? 네. 아,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현역 시절 별명이 떨공삼. 떨공삼 아시죠? 떨어지는 공은 그냥 삼진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떨공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통산 성적을 보면 사이드암에 그래도 좀 강점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두 분 중에 제가 상대하기 이제 조금 더 제가 쉬운 쪽으로 가면 이제 이강철 KT 감독님을 제가 이거는 페스티벌 기준이에요. 이강철 감독님의 그 커브 백도어 커브는 거의 3루 더가웃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치기가 너무 힘들고 하지만 이제 위원장님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다 얘기도 못 하기는 뭐 팔색, 예, 팔색이잖아요. 저는 정말 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박 의원님 말씀에 조금 반박 아닌 반박을 해보자면 오. 요새 제가 요새 야구를 보고 있으면 그래도 80년대, 90년대 야구 하기를 잘했구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타자들은 컨택 능력에 파워가 엄청 좋습니다. 저희 때보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공격력에서 엄청난 발전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시대의 투수로 이 피지컬로 프로야구 입문해서 상대를 했다? 저는 절대 박정건 의원은 못 잡습니다. 아, 네. 이렇게 그 정도로 타자들이 많이 발전을 했죠. 덕담이 오고 가는 분위기 너무 좋네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 박차현 PD님께 질문 드릴게요. 박차현 PD님은요, 어떤 투수를 더 좋아하셨나요? 아, 과거형입니다. 아, 과거 저는 중립이기 시절. 때문에. 네네. 과거의 팬심으로는 사실 둘 다 좋아했죠. 솔직히 성향이 두 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실 이 질문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질문이라 두 분 아마 다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좋아했을 겁니다. 좀 그러네요. 아까 박정건 의원님한테는 좋은 답변이지만 방송용으로는 굉장히 노잼이다. 저는 왜냐면 진짜 재미없었어요. 지금 이 방송을 진짜 위해서라면 PD님 진짜 재미없었어요. 지금.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을 그래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강철 감독님은 또 현장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 위원장님 앞에 계시고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좋아요. 저는 현역 때 생계형 투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즉사, 사즉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살기 위해서 던진 게 아니고 오늘 집을 주고 이런 기분으로 던졌고 이강철 감독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던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구질이 워낙 좋아서 제가 봐도 대표팀 때부터 느낀 거지만 참 타자들 치기 쉽지 않겠다. 좋은 볼이네. 저는 생계형입니다. 지금 저희 비하인드 배틀의 주인공이 오늘은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래도 저희가 피해갈 수 없는 비하인드 배틀의 묘미가 돌아왔습니다. 내가 단장이고 우리 팀의 두 선수 중 한 선수만 영입을 할 수 있다면 네 분은 어떤 선수를 영입하시겠습니까? 먼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도 옆에서 뭐라고 하셔가지고 노잼이었다고. 제가 데이터를 좀 가져왔어요, 이거는. 일단 조계현 위원장님 먼저 말씀을 드리면 93년에 17승, 그 1선발을 맡으신 다음부터 94년에 18승을 하셨는데 특히 94년에 210이닝을 던지셨어요. 근데 이게 27경기에 던진 거거든요. 매경기 8이닝 가까운 피칭을 하셔서 210이닝을 던지고 18승을 하셨던, 그리고 이강철 감독님 같은 경우는 90년부터 92년까지 3년 연속 200이닝을 넘게 던지셨습니다. 특히 90년에는 220이닝을 던지셨고 두 투수 모두 대단했지만 꼭 한 명을 찝으라면 저는 이강철 감독님. 들으셨죠? 지금. 왜냐하면 그 10년이 보장이 되니까. 이강철 감독님. 그러면 저희가 결과를 빠르게 박정건 위원님으로 턴 넘길게요. 아, 저는 조계현 위원장님. 네. 생계형이 필요합니다. 팀에는 그런 팀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근데 이강철 감독님은 제가 안 뽑아도 뭐 기술력이 워낙 좋으시니까 다른 데서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딱 팀 분위기를 모을 수 있는 이런
마운드를 딱 모을 수 있는 네 이성입니다. 저도요. 제가 뽑으라고 그러면 저는 이강철 뽑습니다. 오.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가 2살 어리거든요. 오래 쓸 수 있잖아요. 아, 나이가 항상 좀 이런 픽에 프로야구에 있어서. 그게 많이 중요합니다. 생기더라고요. 지금 2대2네요. 그러네요. 정말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이강철 감독님 이 방송을 잘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일단 조기현 위원장님 뽑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정해놓은 이 야구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할 때 승부처에서 가장 믿고 내보낼 수 있는 강심장을 가진 투수. 물론 이강철 감독님도 대단한 투수였지만 저는 조기현 위원장님께 좀 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기현 위원장을 뽑겠습니다. 이 비하인드 배틀이요. 이렇게 막 이강철 감독님이 여기서 한 표 덜 얻으셨다고 해서 정말 이런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닌데 그만큼 우리 비하인드 배틀이요. 레전드들만 1대1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 여러분도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비정한 프로그램이에요. 네. 네, 다음은요. 비하인드의 뒷문을 걸어 잠그는 핵심 코너 비하인드 픽인데요. 일단 지난주 결과 어땠는지 이것부터 만나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3곳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저는 고척 경기였지만 점점 제가 정방꿀 회장님을 닮아가면서 제 예측도 반대로 완전히 빗나가 버렸는데요. 서동욱 선수만 승자가 됐네요. 서동욱 선수 보고 계시죠? 축하드리고요. 네, 이번 주는요. 드래프트에 신이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기대해도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럼 그 기대를 잔뜩 담아서 이번 주 비하인드 픽 누가 어떤 경기를 어떻게 예측했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박정건 위원님은 삼성 위닝, 정세영 기자님은 NC에 걸어주셨고요. 저는 LG에 걸어봤습니다. 박차연 PD님 롯데 위닝, 그리고 조기현 위원장님은 두산에 걸어주셨네요. 먼저 지난 출연 때 이제 박정건 위원님이 예측에 성공을 해주셨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한 번 성공한 사람들은 있는데 2번 성공한 사람들은 아직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예측에 성공을 해주시면 단독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번을 맞춘 사람이 없다라는 거에 한번 놀랐고요. 수렴해지네요.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선발진이 사실 초반에 그렇게 좀 불안한 그런 선발진이 지금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할 부분은 이제 이승현 선수가 본 궤도로 어느 정도 올라와 주면서 조금 선발 싸움에서 조금 힘을 보태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타격 밸런스라든지 이게 사실 좀 더 올라올 게 남아 있어요. 젊은 선수들이 지금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오재일 선수가 또 올라와서 합류를 했어요, 또. 하지만 반대로 기대 전력이 좀 돌아와야 될 선수들이 많죠, SSG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 전력상으로만 봤을 때는 삼성이 좀 우세하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박차현 PD님은요, 저희가 특별히 롯데 경기로 배정을 해드렸습니다. 롯데에 좀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중립입니다. 저희 자꾸 이렇게 롯데를 제가 처음에 픽을 해서 계속 고통받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언제까지나 중립이고, 철저하게 저는 이제 선발 투수로만 봐서 그 예상되는 선발 로테이션이 롯데는 반즈, 나균환, 박세용, KT는 엄상백, 쿠에바스, 원상현. 선발의 무게감만 딱 봤습니다. 이게 다른 거 뭐 비교해서 열심히 분석해본들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심플하게. 그리고요, 지난주에 소고기 막 굽고 있는데 경기가 뒤집혀가지고 좀 억울해하셨던 정세영 기자님. 이번 주는 과연 마지막 한 점까지 좀 당당하게 드실 수 있을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7번 다 틀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 아마 이번 매치업에서 외국인 투수 2명이 양 팀 다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NC의 외국인 투수들의 이 기세가 좀 더 낫다는 의미에서 2승 1패를 뒀고, 저는 NC의 3대 0까지 생각을 했다가 과거 이제 최근 3년간 전적을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일방적으로 NC가 다 압도하지를 못했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2승 1패. 이번 주는 소고기 끝까지 드실 수 있기를 기원을 해보면서 드래프트의 신이신 조기현 위원장님 유독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좀 의외예요. 두산 기아 시리즈를 이제 받으셨는데 두산의 위닝을 예측을 해주셨네요. 보통 이제 친정팀을 많이들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데. 사실 제가 저 질문을 받고 어제 잠을 좀 설쳤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이 두 팀을 평가해서 승을 나눠야 된다? 가혹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제가 2대1 두산 위닝으로 놔둔 거는 투타 전력 팀 전체적인 구성은 기아가 낫습니다. 근데 두산이 주춤했다가 지금 올라오는 두산 야구는 두산 야구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한 박자 빠른 야구. 그 다음에 데이터 외적인 부분인데 해태 시절부터 두산이 해태 기아를 만나면 경기를 잘합니다. 아,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데이터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지만 저도 현역 시절에 두산한테 굉장히 고전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아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어렵지만 2승 1패 유닝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얘 동료들한테 혹시 마음 무겁습니다. 연락 안 올까요? 괜찮으실까요? 마음 무겁습니다. 저는요, 키움 LG 시리즈에서 LG의 위닝이라고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LG가 수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저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담아봤습니다. 김인범 선수가 이번에 등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으로 승리를 챙겨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1대2로 LG의 위닝을 예측을 해봤는데 전적이 어떻게 되세요? 저 한 번 맞췄어요. 저희 지금 동점 아닌가요? 그러면 위원님이랑 저랑? 저 지금 두 번째. 승률이 다른데. 네, 두 번째. 아, 야,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왜 물어보셨어요? 아니, 궁금해서 너무 매번 이렇게 되게 열심히 분석해 오시는데. 안타깝죠. 아니, 기자님 다 되는데요. 이 나올수록 조금 불리해지는 코너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다음 주 비하인드 픽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다음 주 우리 비하인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어느덧 또 저희가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출연해 주신 조기현 위원장님 어떠셨나요? 모처럼 재미나고 하지 못했던 얘기를 조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현직에 지금 KBO 전력강화위원장 맡고 있고요. 또 이제 국가대표를 구성하는 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산 기아 두산을 2대1로 두산 이닝 뽑았지만 이건 절대 사심이 아니고요. 제가 국가대표 선수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선수들이 뭔가 좋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젊은 선수들이 무럭무럭 성장해서 한국 야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KBO 방침대로 쭉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마무리가 너무 좋았는데요. 타이거즈 특집으로 꾸며본 비하인드.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도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 야구 뒷담화가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위장한 일부러 귀엽게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탑클래스의 선수들은 어느 정도 유머가 가미된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하는데 이게 너무 몰입하다 보면 장난할 여유가 없어지거든요. 저는 약간